네, 2025년 5월 8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을 앞으로 퓨러, 독일어로 퓨러, F-U-H-R-E-R, F 다음에 U에는 umlaut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도자, 지도자, 독재자, 군주는 아닙니다. 군주는 아닌데 지금 푸틴처럼 시진핑처럼 영구 집권을 보장받은 독재자, 3권, 4권, 5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퓨러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지금 87 체제를 끝내자라는 주장을 보수파, 그중에서 한덕수 후보가 많이 얘기했는데 개헌을 하자라고 했는데 진짜 개헌은 이재명이 할 겁니다. 이재명의 숨긴 칼, 개헌, 아무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독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세력은 일사불란하게 다가오는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8일 부산에서는 부산 쪽에 총괄선대위원회를 만든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헌정수호 세력을 자처합니다. 헌정수호 세력이 이겨서 대한민국을 똑바로 세웁시다. 부산에서도 이재명이 압승하는 기적을 만듭시다라고 합니다. 이상 부산, 경남, 울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약했는데 압승을 하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헌정수호 세력이라고 자칭했습니다. 그리고 내란을 완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더 견고하게 세우자라고도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하자 그랬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게 지금 헌법을 지키는 헌정 세력. 그리고 윤석열은 내란 세력, 헌정 파괴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적잖은 대한민국 판사들도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한덕수 후보를 비롯한 이 보수 쪽에서는 87체제 문제가 있다. 저도 그래서 87체제를 끝내고 7공화국으로 가는 개헌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은 개헌을 안 해요. 민주당은. 쟤네들은 호건 세력입니다. 그 6공화국을 만들 때 50 세력인 전두환은 87년 4일 4월 13일 날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 그대로 50 헌법으로 대통령 뽑는다는 4.13 호흡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게 그러지 않아도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 그 박정철 씨가 죽은 것 때문에 부글부글 하던 게 확 터져서 6월 항쟁으로 나오면서 기어코 새롭게 헌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6.25 선언이 나오면서 60 헌법을 만들고 6공화국으로 들어왔죠. 그때 이제 전두환 세력을 비난할 때 호헌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호헌 세력은 민주당이 스스로 호헌 세력을 자인하고 있어요. 이 윤석열을 대표로 한 보수 세력은 헌법 질서를 깨려고 했던 내란 세력으로 몰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이 집권하면은 입법부는 이미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도 장악할 것이고 대통령 되면 사법부도 지금 알아서 기고 있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지배하게 되면 뭐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진짜 그들이 원하는 개헌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개헌이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안 밝히고 있어요. 자기들은 지금 호호 세력, 60 체제로 쉽게 말하면 전두환이가 만들어줬던 간접 선거로 대통령이 되는 길을 통해서 대통령이 탄생하면은 그 다음에 자기네 독재를 더욱 굳히는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개헌을 할 수 있어요. 개헌을 하려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국회에서 개헌을 하는 게 더 쉽거든요.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되는데 현재 192명이 범야권입니다. 근데 이번에 김상옥 의원이 국힘을 탈당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저쪽으로 가게 되면 193명.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 정치판 몇 번 흔들고 나면은 국힘당 의원 중에 몇 명은 유죄받고 하면은 10명만 나가면은 보궐선거 치러서 민주당으로 채우면은 범야권으로 채우면 200명 금방 채우죠. 아니면 압박 가하면은 뭐 탈당해서 이쪽으로 민주당 넘어오는 사람도 많을 거고. 충분히 개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헌 방향은 북한하고 내통하자는 개헌인지 뭐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쪽으로 민주당 정권 문재인 시절에 종전선언하고 뭐하고 한다는 얘기 수없이 했었죠. 트럼프에 맞서서 중국을 대신해서 미국과 싸우는 정권을 만들 수도 있고요. 국회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뭐
행정부를 동원해서 열심히 이게 우리 자주 독립을 위해서 필요하다. 반민노선 내세우고 하면 국민투표에서 국민들도 넘어가죠. 국민들이 뭐 대단히 똑똑해요. 지금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제가 한덕수 씨를 얘기했던 게 한덕수 씨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3년 내에 개헌을 하고 임기 안 채우고 물러나겠다 그랬는데 108명의 국회의원 가지고 개헌을 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착각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걸고 있고 절대적으로 권력이 강하지 않으면 개헌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개헌하는 방향으로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국회 해산을 걸고 국민투표를 걸겠다. 그거 통과 안 되면 나는 바로 하야한다. 통과되면 국회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가지고 개헌안을 만든 다음에 국민투표로 또 걸어서 그게 통과되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는 내년에 다가오니까 6월쯤에 그때쯤 되겠죠. 그때 같이 선거를 하면서 새롭게 7공항을 열면서 그러면서 이 헌법을 만든 사람이 뭐 다시 출마를 하던 아니면 당신은 육공헌법으로 된 사람이니까 못 나간다 그러면 말든지 그렇게 하면서 뭐 정권을 재창출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본질을 딱 꿰뚫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컬럼니스트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이에요. 나 뒤늦게 이 칼럼을 봤는데 한덕수의 한계를 확 꿰뚫어 봤어요. 송평인 씨는 참고로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근 10년 사이 동아일보 칼럼을 쓰는 논설위원 중에서는 제일 잘 쓰지 않나요? 문장력이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시대를 보는 머리 콱콱 찌릅니다. 전성기의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같다고나 할까? 제목은 이겁니다. 권력 분점 개헌이냐 권력 집중에 의한 체제 변경이냐 이렇게 하면서 프랑스의 전설에 악마 로베로라가 있답니다. 악마 로베로. 이 프랑스 이야기를 하는 건 송평인 씨가 파리 특파원을 했어요. 세월이 오래 지났네. 한 15, 16년 전인가?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이제 파리 특파원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친구랑 만났는데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는 게 많으니까 저도 말이 많은데 저보다 훨씬 말이 많았어요. 그 프랑스 얘기를 잘합니다. 악마 로베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악마 로베로는 악마하고 사람 여자가 결혼 사이에서 태어난 겁니다. 엄마는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는 악마죠. 그런데 로베로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죄를 지어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데 거짓말을 해버리고 강자한테 맞서겠다고 하는데 결심하는데 살살거리고 약자한테 많이 베풀어 주려고 했는데 가혹하게 굴고 사실 사람이 원죄를 쥐고 있죠. 기독교에 따르면 사람이 기독교에 따를 것도 없이 이익 앞에 그 다음에 권력과 돈 앞에 죽음 앞에 자기 의지를 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자기 앞에 이익이 오게 되면 대의명분 딱 버리고 그쪽으로 따라가는 사람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모두가 로베르죠. 근데 이 로베르가 사람의 본성인데 이게 심하게 되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 로베르예요. 악마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행정부는 이미 장악한 건데 장악하고 국회는 장악했고 그 다음에 사법부는 지금 알아서 기고 있죠. 탄핵하고 특검 걸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하나 잡아서 바로 잡아놓으면 그만이지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근데 헌재는 아주 웃기는 게 지난번에 한덕수 씨가 대통령 대항일 때 2명의 재판관을 임명했어요. 근데 헌재가 가처분해서 그걸 받아주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국회에서 그거 권한 아닌데 하니까 가처분 받아줬습니다. 근데 이러고 세월 지난 다음에 이재명이 당선된 다음에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누가 임명하느냐? 이재명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헌재는 더더욱 이재명의 명예 충실한 기관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재명 권력을 통제할 기관은 헌재도 아닌 거야. 사법부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국회 독재를 막기 위해서 헌재를 만들었는데 헌재가 알아서 이렇게 기어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는 이재명 재판, 이재명 이런 것도 다 중지하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켰잖아요. 이거 이재명 당선되면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니까 다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헌법도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헌법은 원래 강자가 바꾸는 거예요. 제가 국제정치 공부하면서 두 나라가 싸울 때 두 나라 중재하는 거는 더 강한 나라, 두 나라 합친 것보다 강한 나라가, 즉 남북한이 싸우면 미국이 들어왔을 때 싸움을 말릴 수 있는 거고
하는 건데, 미소가 싸우는데 한국이 말리겠다? 이건 웃기는 소리예요. 지금 개헌이라고 하는 예민한 문제를 다룰 때는 강력한 정권이 있어야 만듭니다.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때 개헌이라는 게 있었지. 누가 개헌을 합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이, 근데 이승만, 박정희가 바로 우리가 영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영도자. 영도자가 독어로 퓨러. 독일에서는 유일하게 퓨러 칭호받은 사람이 나치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그가 실권자인 총리,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겸했기 때문에 둘 다 경험한 사람을 한꺼번에 부르려니까 영도자라 그랬고, 이북에서는 항상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이라고 하죠. 수령, 위수김동, 친지김동, 지도자라고도 표현하고, 걔네들은 뭐 수령, 지도자, 필요를 그렇게 표현하더만. 이제 그런 반열로 일단은 5년간 보장된 건데 개헌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지금 그 속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지금 헌법, 60 헌법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호원 세력, 헌정 수호 세력을 자임하면서 이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깨려고 했던 거를 윤석열 계엄령 세력,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걸 딱 꿰뚫어 본 게 우리 송평인 논설위원입니다. 지금 한덕수 후보는 아무 욕심이 없다. 나는 개헌을 하고 대통령 물러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성냥을 켜겠다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우주에 올라가서 불을 탁 켜서 라이터 켜서 담배를 피겠다. 우주에 올라가면 산소가 있습니까? 꿈에서는 가능한 얘기를.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지금 뭘 할지, 문재인이 이루지 못한 이북과 종전선언에서 통일국가 선언할지, 북한에 퍼주기를 할지, 얼마든지 개헌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그람시의 헤게몬 이론에 따라서 각 기관에 딱 잡아버리면은 국민 여론과 관계없이, 원래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 올라온 건데 그거 필요 없어. 위 대가리만 딱 잡고 거기서 권력 쥐면 이 밑에 애들은, 야, 이런 국민들은 나 일개미야. 야, 권력기관이 와서 안 되면 총으로 밀으면 되고, 경찰로 밀어도 되고, 민중의 지팡이 경찰로 패도 되고, 하다 안 되면 계엄령 선포해서 밀어도 되는 거고. 체제를 바꿔도 돼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령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송평인 논설위원이 지난 5일, 7일자에 딱 지적했습니다. 참 잘 봤죠. 자, 이재명의 20칼 개헌. 근데 그들은 호원 세력을 주장하면서 민주를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걸 못 보고 있죠. 송평인 칼럼 한번 보시면서, 한덕수의 주장을 보시면서,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헌정 수호 세력을 자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